그 어려운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이분이 서울 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안에서 장구 소리가 나오고 아리랑 부르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때 들은 아리랑은 저 아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는 헐버트가 들었거나 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들었거나 이 아리랑은 전부 다 저기 있는 구조 아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랑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가장 오래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아리랑을 옛날에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 매체가 됐었어요. 저장 매체가 저런 걸로 돼서 아리랑이 저런 원통형 음반에 담겼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 음반은 옛날 아리랑 음반을 원통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저 원래 원본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참 안타깝죠. 아리랑 영화 우리나라에 없지. 아리랑 원본 음반 우리나라에 없지. 그러니까 모든 아리랑 자료가 실은 원본은 우리나라에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서는 저런 거라도 복각을 해서 들려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 앞에 서면은 여기서 센서로 이 노래가 나오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도 오작동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지롯됐잖아요. 그래서 나홍규의 젊은 모습이고 나홍규가 영화를 상영했던 단성사입니다. 이게 1926년 10월 1일.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도 되지만은 아리랑의 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 아리랑이 해외로 간 아리랑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 지난번에 이게 원래 원본 스카프입니다. 6.25 때 한국에 왔던 사람들한테 뭐를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스카프 속에 아리랑 노래를 놔서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리랑 악보를 달고 저렇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열정. 네, 저런 종류가 그 당시 한 6종류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6종류가 나왔는데 이제 재질은 이런 거는 실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물이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재질로 했는데 그 당시는 실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크가.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카 페티포드의 아디동 블루스 음반. 네, 이게 원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우리나라 아리랑이 해외로 나가서 처음으로 재즈화한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리랑의 가치를 가장 먼저 해외로 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안다면은 뭐 여러 분야에서 그 위인들을 숭앙하는 작업을 해야겠지만 이런 분들의 후손은 한번 한국으로 모셔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리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 후년이 우리나라 사람이 쿠바 이민한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여행사 대표님하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 후년에 우리나라에서 아리랑 좋아하는 사람이 쿠바 가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행사 사장님한테 우리 한번 쿠바 가는 거 해볼까요라고 그냥 이제 슬쩍 말씀을 드렸더니 대본을 하신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내년 후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명 정도만 모아서 쿠바 가서 아리랑도 불러보고 우리가 학생들이 다녔던 그 민성학교 우리나라에서 처음 쿠바에 만든 학교죠.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이 여행사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여행 업체에서 저하고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다 입속을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객을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서 아리랑도 불러보고 우리 민족이 살던 그 사탕수수 밭이나 에네겐 농장에서 한번 눈물도 흘려볼 수 있는 사람을 좀 같이 동행을 하면은 멋진 쿠바의 그 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처음으로 아리랑이 들어간 영화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56년에 록 허드슨이라고 아시죠? 에이즈로 돌아가신 분. 록 허드슨이 주연한 영화가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니까 이탈리아로 썼는데 배틀힘이라고 하는 노래 영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전송가로 나왔는데 이 영화의 배경 속에 아리랑이 들어갔어요. 아리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이 처음으로 영화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은 저 왼쪽에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우를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인도 출신인 안나 까슈피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주연을 하게 했어요. 좀 어색하죠. 외국 사람한테 저 한복을 입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좀 뭔가 이제 안 맞는 한복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영화가 전 세계 76개국에서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물론 뭐 로커드슨의 가치도 있어서 그렇지만요. 그리고 이게 송 오브 아리랑 원본입니다. 한번 원본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2012년도 월드컵 당시 응원복이에요. 그래서 응원복에 저렇게 아리랑도 하고 했던 응원복입니다. 혹시 펄벅이라고 잘 아시죠? 펄벅이, 레이지슨 펄벅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여자들의 슬픈 삶을 자기가 소설로 썼는데 이게 바로 이제 리빙 리드라고 하는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두고서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외교관 100명이 할 일을 펄벅 혼자 다 해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살아있는 갈대. 우리나라에서 장왕록 교수가 번역을 한번 했었고 그 딸인 저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애 교수가 또 이거를 장시집에 이제 맞네. 장왕록 교수라고 유명한 영문학자 있었죠. 예, 맞아요. 그분 따님이 또 번역을 했어요. 장영일 교수라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정선아리입니다. 정선에서는 1950년대에 미료집을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선아리랑 노래집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정선에서 아까 드린 CD 있죠. CD가 바로 이겁니다. 정선에서 1970년도에 처음 만든 CD인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대 당시에 CD를 만든다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정선에서 이거 만들고 해서 또 이때는 이 모델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불러가지고 한복 입혀서 공무원을 모델로 했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여기 오셨었어요. 오른쪽 공무원분이.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요 우리 안 박사님 모델 좋아하십니다. 모델 저희가 아리랑 모델 섭외하면 초상권도 없고 해가지고 초상권이 왜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초상권이 비싸겠죠 아무래도. 비싼데 요 박물관에서 하면 무료로 해줄 네,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아리랑이라 해놨죠. 근데 보통 우리는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아라랑이라고 많이 그래요. 이게 오자가 아니라 제대로 쓰긴 쓴 겁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아라랑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리랑이 외국에서는 아라랑으로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안에 있는 음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이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총련하고 민단하고 한번 같이 만들어서 아리랑의 밤을 만들어 보자 이념을 던치고 그래서 만든 게 저 음반입니다. 그래서 저 음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만든 아리랑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 패티김이죠. 패티김은 일본에서 큰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주로 아리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나온 아리랑이고요. 북한이 여기는 김정은 엄마 고영이라고 김정은 엄마가 활동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한의 음반을 일본에 공급을 해서 이 아래 거는 일본에서 나온 음반들입니다. 조총련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총련에서는 문화 사업을 가장 크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아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조총련이 제공한 나온 음반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게 뭐가 있으신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힐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해외 수출을 많이 했던 것 중에 뱀장어 가죽 있었어요. 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뱀장어 가죽 구두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끊었어요. 지금도 디자인 좋지 않습니까? 예, 지갑도 많이 나오고.
여기 아리랑 표로 나갔었어요. 아리랑 표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저기는 이제 저 오른쪽에 버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했던 아리랑 표 버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주로 아리랑에 관련된 거고 하이로 아리랑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생활 속에 아리랑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렇게 구미에서는 아리랑 가방집이 있었나 봐요. 네, 구미에. 우리 동네네. 가깝죠. 근데 아래랑 담배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 있어. 담배가 다 준비해놨어. 이거 담배 준비해놨어. 아리랑 담배는 여기 아리랑 성냥도 있죠, 그죠? 성냥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근래에 나왔던 아리랑 담배고, 저기 있는 건 북한 아리랑 담배들입니다. 파란 거, 하얀 거 있는 북한 아리랑 담배고, 지금도 북한은 아리랑 담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끊어졌지만은. 예,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영화 나홍규 아리랑을 가지고 각색해서 만든 영화고요. 여기는 1960년에 나온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아리랑이랑 관계없이 요것만 오른쪽만 아리랑이랑 관계 있고 저기 여자 아리랑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설을 가지고 만든 아리랑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리랑 담배가 있습니다. 아리랑 담배가 안에 있습니다. 담배 피우셨어요? 그리고 디스키폰. 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아리랑 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희가 망가졌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고장이 났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해외 다니면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이제 이 빛이 아래로 비춰져 가지고 루페로 보면 되는데. 오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난주에 나가버렸어요. 놀랐는갑다. 나가버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를 가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에서 음원을 예, 터치로 해서 다 됐는데 이게 오늘 멈췄구나 오신다고 그것도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망가지는 바람에 이게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터치하면 여기 전시되지 않은 모든 자료들의 데이터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됐는데 이건 어제만 해도 됐습니다. 이거 딱딱 밀어가면서 볼 수도 있고 터치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네, 다시 한번 오시라는 다시 오세요. 원래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 지도에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아리랑을 볼 수 있고 만나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아리랑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아리랑을. 그리고 여기도 서클 비전이 돌아갔는데 이 서클 비전이 이 라이트가 너무 잘 나가요.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LED로 다 바꾸려고 너무 자주 나가요. 네, 그리고 기술이 포함이 되니까 이 시골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서클비전이 참 멋있습니다. 돌아가는 영상들이. 그러면 영상이 저 하얀색 저기다 비치고. 네, 다 돌아갑니다. 다 움직임에서 돌아가는데 영상이 그게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라 보기가 싫죠. 여기에 영상이 여기에 다 돌아가서 이게 여러 방향으로 영상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 만들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이거 만들고 그 12월 14일 날 세상에 새로 지었는데 여기가 전시장이었어요. 박물관은 이제 중장기로 새로 크게 짓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층에는 기획자지실인데 이제 기획자지실 지난주에 끝나고
아니세요? 요거는 이제 일제 시대 때 했던 일제가. 네, 여기는 이제 구멍이 보통 여기 요거는 작구나. 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음반은 한 음반의 노래가 4곡 이상을 담지 못해요. 그래서 EP라고 하는 게 영어로 Extended Play,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곡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반이 나왔는데 LP가 나오는 바람에 한 면에 최소 6곡을 담을 수 있는 LP가 나오면서 이 EP라고 하는 게 그냥 표준화 경쟁에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갔던 김상희, 또 폴모리 악단, 그 전에 이제 강의 때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폴모리 악단의 음반이 바로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리랑 싱어즈라고 해서 코리아나, 그 월드컵 때 노래 불렀던 코리아나가 아리랑 싱어즈였거든요. 저런 거고, 이건 일본에서 활동하는 백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 음반이고, 여기 음반은 영락교회라고 아시죠? 서울에 영락교회에서 독일에 가 있는 광부하고 간호사들한테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우리 노래를 선물해 줘야겠다 해서 특별히 만든 음반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공급한 음반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쓰여져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공효제를 했는데 북한 어린아이가 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저 음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음반들은, 요 아래 3개 있는 음반은 우리나라 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음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 저런 차원으로, 홍보 차원으로 많은 음반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거는 남조선이라고 한 거는 일본에서 만든 음반입니다. 일본 총련계에서 만든 음반인데 남조선 이렇게. 제가 여기 앉으면 지진이 나요. 강연 보세요. 네, 강의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앉으면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 아리랑이 있고 아리랑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다. 맞죠?